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유치원생도 앞으로 교회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녀 교육을 위한 체벌 또한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이 병상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아나운서 이지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35세 이상 산모가 지난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 임신한 만 35세 이후의 산모를 고령 산모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고령 산모의 경우 태아의 염색체 이상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준비 전부터 초기까지 엽산을 꾸준히 섭취하시고 풍진 예방 접종하기, 당뇨, 고혈압과 각종 암 검진, 또한 지나치게 누워만 있는 것은 물론 무리한 운동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산모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기원하며 육아포커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유치원생도 앞으로는 교회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최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의 제도 개선 사항도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생각. 사랑의 매, 한때 보편적인 인식이었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생각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 훈육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부모들의 해명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때리는 게 왜 문제냐는 건 이제 옛말.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체벌보다는 아이하고 정해진 방식에서 다른 아이한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사전에 논의해서 그것으로 체벌 대신에 아이한테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한 사회 통념은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2018년 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1.5%에 그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 전통적 인식을 반영해 현재 우리 법은 부모의 자녀 징계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 수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삭제할 건 삭제하고 개정할 건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징계가 아니고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 정부도 수년간 미뤄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길 가던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일명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묻지마 폭행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돼야겠지만 자칫 잔재적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일선의 경찰과 경남 지역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창원 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 경남 거창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사건과 관련해 30대 남성 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신변 안전 조치의 첫 단계인 가해자 구속이 즉각 진행되지 않는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경악과 분노는 금할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사건은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경남 거창군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길을 가다 3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눈 주위뼈가 부러졌지만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겁니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도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했습니다. 반복되는 여성 대상 묻지마 범죄와 입단 영장 기각 소식에 여성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는 상황. 사법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를 무조건 구속 수사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법조계는 설명합니다. 사법부가 사회 통념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범죄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경미한 사건에서는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대책을 보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사법당국이 묻지마 폭행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읽힐 경우 여성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지역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며 재확산에 따른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병상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이 병상 확보를 위한 입원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권고했고 방역당국은 검토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막 5개월이 지났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진 겁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병상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의 폭발적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대구 경북에서 경험한 병상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고도비만,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는 고위험군으로 우선 입원해야 하지만 저위험 환자는 보호자가 있다면 재택격리, 없을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발병 직전과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격리 지침처럼 발병 10일 이후에 3일 이상 증상이 없을 때 격리 해제한다면 현재 평균 4주의 격리 입원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증 환자 50명이 퇴원하면 신규 환자 5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는 이제 검토를 하고 조만간 다음 주경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존 권고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중증 환자에는 렘데시비르 투여를 권고했지만 국내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쓰인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효과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에 논란이 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돼 파이프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배설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변기물을 내리거나 환풍기를 돌리면서 에어로졸로 만들어져 배기관을 통해 퍼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콩 아파트 감염이 발생한 후 중국 정부는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3월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상태에서 3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질병통제센터 등의 공동 연구 결과가 발표돼 공기 중 전염 가능성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세식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 바이러스가 섞인 에어로졸이 만들어진다는 컴퓨터 모의 실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물리학협회 연구팀에 따르면 변기물을 내릴 때 만들어지는 소용돌이로 에어로졸이 형성되는데 이 에어로졸이 공기를 타고 변기 위 90cm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에 퍼진 에어로졸은 1분 이상 떠다닐 수 있어 숨을 들이마실 때 몸 안으로 들어오거나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수세식 변기에서 만들어지는 에어로졸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에어로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변기물을 내리기 전 뚜껑을 덮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내리기 전 자동으로 뚜껑이 닫히는 변기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경찰이 6월부터 공공시설과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간이 점검 카드를 시범 설치합니다. 화장실 입구와 칸칸마다 빨간 카드가 눈에 띕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추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 렌즈를 감지할 수 있는 간이 점검 카드 몰카드입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관내 5개 대학과 대학병원 등 총 60곳에 불법 설치 카메라 간이 점검 카드를 시범적으로 부착합니다. 이 몰카드를 사용하면 몰카 렌즈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성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지만 고가의 탐지 장비를 휴대하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간편한 셀프 탐지 카드를 활용해서 점검할 수가 있고, 몰래카메라가 있나 없나란 그 불안감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일반 화장실에 갔을 때 그런 불안감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된다고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분실 우려와 효율성. 실제 시범 설치된 한 지하철역에서는 약 일주일 만에 점검 카드는 물론 케이스까지 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고가의 장비와 달리 셋톱박스 등 다른 장비 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감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중 2주 간격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여론조사를 병행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에어컨이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고 이른 더위가 찾아오자 가전 판매점들은 평년보다 준비 물량을 늘렸습니다. 최근엔 1, 2인 가구가 늘며 전통적 스탠드형 에어컨 외에 벽걸이나 창문형 같은 소형 에어컨 수요도 부쩍 늘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간편한 설치가 장점입니다. 하지만 실외기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이 실외기 쪽에 외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소음 부분은 벽걸이 에어컨보다는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세요. 바퀴가 달린 이동형 에어컨은 냉방이 필요한 집안 곳곳으로 옮겨 다니기 좋지만 배관을 외부와 연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동형 역시 실외기가 본체에 붙어 있어 소음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동형이나 창문형은 실외기가 붙어 있어갖고 소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셀프 설치? 이런 걸 많이 들어갖고 좀 꺼려지고요. 디자인면으로 보기 안 좋다고 그래갖고 별로 비선호하고 있어요. 풍형 에어컨은 바람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송풍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에어컨 선택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에어컨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때입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 경우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하고 약한 바람으로 틀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청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주 전 창원시청에선 공무원을 폭행해 쓰러뜨린 민원인이 현장에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어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오전 경남 거제시청의 한 사무실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보라색 옷을 입은 여성 공무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다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린 남성은 30대 A씨.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과정에 자신의 차에 흠집이 났다며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가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시청에 가기 전 민원실로 전화해 공무원을 죽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50대 여성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도 그게 동료가 돼가지고 약간 불안한 상태에서 의무를 보고 있지만은. 앞서 지난 6월 2일엔 창원 마산 하포구청에서 40대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쓰러져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는데 민원인은 그 앞에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등 위법 행위 건수가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이듬해 3만 8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폭행 건수는 323건에 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각 기관별로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들을 각 기관장들이 책임 있게 시행하고, 지자체들은 가해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해달라며 경찰에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불안 속 나날을 보내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린 코로나19 그림입니다. 삐죽빼죽 검은 얼굴, 험상궂게 생긴 코로나19가 공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자는 문구에는 빨간색 밑줄로 강조도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빨리 학교 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촛불 집회.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는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한국과 코로나19의 축구 시합에선 파란 유니폼의 한국이 빨간 유니폼의 코로나19를 3대 0으로 앞서며 이기고 있습니다. 물리치고 싶다.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강렬한 약간의 대비 구도를 통해서도 나는 물리칠 거야 라고 강하게 표현해주는.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방호복을 입으며 오늘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졌다는 바람도 아이들은 그림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또 아이들의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서 나름대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애들도 나름대로 애쓰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들을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어요. 상품에 대한 불만 후기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위로 올리는 등 소비자를 속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쇼핑몰 7곳에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인블리를 운영하는 북원 FNC,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은 평이 좋은 후기를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86 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앤민, 린느데몽드는 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 기간을 임의로 줄여서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김창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도 금년 초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이들 육아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면 코로나19도 머지않아 물러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서 매일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주로 인구에 관한 사업하고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한 모자 보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출생아 수가 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0.92명인데 이제 합계 출산율은 아시다시피 여성이 일생 동안에 낳는 총 출생아 수를 말하거든요. 이게 지금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되면 결국은 금년부터는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과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만큼 가치를 주고 또 우리에게 얼만큼 행복과 기쁨을 주느냐 하는 거하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혼자 살아서 성공을 하고 나를 성취하고 또 자기 실현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은 그 하나의 의식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으로 보는데요.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인구 교육이라든지 또는 캠페인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뭐 시시콜콜 백인 토크라든지 뭐 대학생 토론회, 이러한 것들이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좀 공감해보자, 또 인구 문제를 좀 공론화하자 하는 뜻에서 그러한 문제를 역점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제 각 지부에서 그 맘맘맘 카페라든지 여성 아동 건강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임산부부터 해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각종 교육, 상담, 뭐 자조 모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드리고, 또 이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애들이 이제 하다 보면 예방 접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방 접종도 우리 아주 전문적으로 놓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 애들 건강 검진 해서 모든 그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상담부터 교육부터 건강검진, 예방접종에 이렇게까지 완전히 원스톱 서비스로 아주 포괄적인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걸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 있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출산, 육아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주년을 내년 4월 1일부로 맞이합니다. 이번에 60주년 기념 사업회를 저희들이 조직을 해가지고요. 우리 뭐 전 임직원들 그리고 이제 외부의 관계 전문가들 전부 모여서 각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비전위원회, 기타 뭐 기업 홍보위원회, 뭐 여러 가지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지나간 일에 대한 성찰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40년, 60년 더 이 인구 문제, 모자 보건 문제를 위한 전문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 정말 육아하기 좋은 세상,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적극 성원해 주시고 옆에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녀의 멋진 대화 파트너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대화 CCTV 점검하기입니다. CCTV란 무엇일까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합니다. CCTV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녹화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녀와 멋진 대화를 하는 부모는 그 CCTV가 보고 싶겠지만 자녀와 멋진 대화를 하지 않는 부모는 CCTV를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CCTV가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면서 자신의 대화 수준을 점검해 보세요. 대화 CCTV에는 부모, 아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C는 커맨드로 명령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요구, 지시합니다.
거기는 크레파스 말고 색연필로 그려야지. 빨간색 말고 초록색으로 그려야지. C는 크리티사이즈로 비난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니?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T는 태그로 꼬리표를 다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부정적 언어로 낙인을 찍습니다. 너는 맨날 늦게 먹니? 너는 느림보야, 느림보. 아유, 속 터져. V는 X로 잔소리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명령, 비난, 꼬리표 달기를 반복합니다. 옷 좀 바로 걸어. 옷 하나 제대로 못 거니? 바보같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부정어를 한번 메모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메모지를 공처럼 뭉친 후 나는 아이에게 사용하던 CCTV 대화를 버립니다. 라고 외치고 휴지통에 버려보세요. 여러분의 대화 CCTV는 이제 모두 지워졌습니다. 이제 대화 CCTV가 항상 텅텅 비어있도록 노력하세요. 오늘 육아포커스에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사업과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모자 보건을 위해 힘쓰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포커스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